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신경과 전문의로 35년간 치매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온 김태준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그 습관들이 사실은 뇌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수천 명의 치매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치매는 결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50대, 60대에 아무렇지 않게 반복했던 작은 습관들이 10년, 20년 동안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뇌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폭로할 5가지 습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하고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치매 환자 10명 중 8명이 이 5가지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평생 반복해온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당장 오늘부터 멈추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소중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클릭이 사랑하는 사람의 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뇌를 파괴하는 5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밤 6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일부러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는 것을 건강한 습관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 건강에 있어서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뇌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청소를 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생리학적 현상입니다. 뇌에는 글림프틱 시스템이라는 놀라운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 세포들은 크기가 줄어들고 그 사이 공간으로 뇌척 수액이 흘러들어가 낮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들을 씻어냅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입니다. 이 2가지 단백질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독성 단백질들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뇌에 계속 쌓입니다. 한 달, 2달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단백질 찌꺼기들이 뇌 전체를 뒤덮고 결국 뇌 세포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직도 박영수 씨를 잊을 수 없습니다. 68세에 은퇴한 회사 임원이었던 그분은 30년 넘게 하루 4시간에서 5시간만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일할 때는 성공을 위해, 은퇴 후에는 새벽 운동과 취미 생활을 위해 일부러 잠을 줄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부지런하고 건강하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던 해 그분은 갑자기 며칠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MRI 영상에서 그분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15년은 더 늙어 보였고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 전체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은 평생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치매에 걸린 건가요? 저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수면 부족이 30년 동안 조용히 그분의 뇌를 파괴했다고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에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30% 이상 높았습니다. 30%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자야 할까요? 성인의 경우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수면 시간이 줄어도 괜찮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뇌 건강을 위해 충분한 수면이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 수면 위생을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기 2~3시간 전에는 핸드폰과 TV를 끄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래도 불면증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두 번째로 뇌를 파괴하는 습관은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혼자 사는 것,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뇌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입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귀찮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거나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뇌를 굶겨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고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뇌의 다양한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언어 중추, 감정 중추, 기억 중추, 추론 중추가 모두 함께 일하면서 뇌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면 이 모든 기능이 서서히 퇴화합니다. 마치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뇌의 기능이 빠집니다. 저는 일란성 쌍둥이 자매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김순자 씨와 김순희 씨 두 분 모두 72세였고 유전자도 같고 어렸을 때 환경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에 접어들었을 때 두 분의 뇌 건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면서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도 귀찮아하고 친구들의 연락도 피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혼자 집안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반면 순희 씨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했습니다. 노인대학에 다니고 자원봉사를 하고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돌봐주면서 젊은 세대와도 교류했습니다. 10년 후 두 자매가 제 병원을 찾았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순희 씨는인지 기능이 정상이었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인데도 사회적 활동의 차이만으로 이렇게 극명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80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의 질이 뇌 건강과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습니다. 운동, 식단, 유전자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특히 외로움은 뇌의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고 이 호르몬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직접 공격합니다. 외로움이 오래 지속되면 해마가 실제로 위축되는 것을 MRI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노인대학, 종교 모임, 동호회, 자원봉사 단체 무엇이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다른 사람들과 직접 만나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십시오. 전화 통화도 좋지만 직접 만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느끼고 몸짓 언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뇌의 더 많은 영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저녁 소주 한두 잔씩 드시나요? 건강에 좋다고, 혈액순환에 좋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많은 분들이 술이 소량이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레드 와인이 심장에 좋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2022년 세계보건기구는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전한 음주량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량의 술도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특히 뇌 건강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알코올은 신경 독소입니다. 뇌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독극물입니다. 한두 잔의 술을 마실 때마다 수천 개의 뇌 세포가 죽습니다. 젊을 때는 뇌가 이를 보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져서 손상이 누적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진은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소주 한 병 정도만 마시는 사람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뇌의 해백질 부피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해백질은 뇌에서 실제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부분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음주량이 늘어날수록 뇌 손상도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소주 한 잔을 30년간 마신 사람의 뇌는 MRI상으로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철수 씨를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 건실하게 살아온 65세 남성이었습니다. 담배는 한 번도 피우지 않았고 운동도 꾸준히 했으며 식단도 건강하게 관리했습니다. 단 하나, 매일 저녁 소주 한두 잔씩 마시는 습관만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과음하지 않아요. 딱 한두 잔만 마시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오히려 혈액순환에 좋다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70세가 되었을 때 그분은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MRI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두엽과 측두엽이 심하게 위축되어 있었고 뇌 전체의 부피가 같은 나이 평균보다 15% 이상 작았습니다. 매일의 작은 음주가 40년 동안 쌓여 결국 뇌를 파괴한 것입니다.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세포를 죽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알코올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글루타메이트와 GABA라는 물질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알코올은 잠들게는 해주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수면 동안에만 뇌가 청소되는데 알코올이 이를 막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술을 마시고 자면 뇌에 독성 단백질이 더 많이 쌓이고 알코올 자체도 뇌 세포를 파괴하니 이중으로 뇌를 공격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60대 이상이시라면 단 한 모금의 술도 뇌에는 독입니다. 만약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하로 줄이고 한 번 마실 때도 소주 한 잔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끊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네 번째 습관은 만성적인 운동 부족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걷고 계십니까? 집 안에서만 움직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아껴야 오래 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뇌 건강에 있어서 운동 부족은 자살 행위입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약보다도 강력합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뛰고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산소의 20%를 소비하는 대식가입니다.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운동이 BDNF라는 물질을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브레인 디라이브드 뉴로트로픽 팩터, 뇌 유래신경영양인자입니다. 이 물질은 뇌의 비료라고 불립니다. 새로운 뇌 세포가 자라나게 하고 기존 뇌 세포들을 보호하며 뇌 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BDNF의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해마의 크기가 유지되거나 심지어 커지기까지 합니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해마가 매년 12%씩 위축됩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에서는 60대 이상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0분씩 빠르게 걷는 운동을 했고, 다른 그룹은 가벼운 스트레칭만 했습니다. 1년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해마의 부피가 평균 2% 증가했습니다. 반면 스트레칭만 한 그룹은 1.4% 감소했습니다. 운동 하나로 뇌의 노화를 거꾸로 돌린 것입니다. 저는 최명숙 씨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69세의 그분은 무릎이 안 좋다는 이유로 5년 넘게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누워서 휴대폰을 보며 지냈습니다. 그분의 기억력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고 약 먹는 것을 자주 깜빡했으며 며칠 전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되었고 이대로 가면 곧 치매로 진행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중 걷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셨지만 가족들의 설득으로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20분만 수영장에서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이 조금씩 좋아지고 말도 또렷해졌으며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일주일에 4번, 한 번에 40분씩 걷게 되었고 1년 후 재검사에서는인지 기능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제가 제 뇌를 죽이고 있었던 거네요. 운동의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효과는 놀랍습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모두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장이 뛰고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강도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권장량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입니다. 하루에 30분씩 5번 또는 40분씩 4번 정도입니다. 만약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다면 수영이나 수중 걷기를 하십시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정신적 활동의 부족입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며 머리를 쓰는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이 들면 편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죽는 날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회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강화됩니다. 반대로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TV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면 뇌의 신경회로는 점점 약해지고 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노화이자 치매로 가는 길입니다. 프랑스에서 진행된 유명한 수녀 연구가 있습니다. 같은 수녀원에서 비슷한 생활을 하는 수녀들을 수십 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입니다. 놀랍게도 평생 교육, 집필, 강의 등 정신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수녀들은 90세가 넘어서도 치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검 결과였습니다. 일부 수녀들의 뇌에는 알츠하이머의 병리학적 징후인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단백질 엉킴이 가득했지만 살아생전에는 전혀 치매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인지 예비력이라고 합니다. 평생 뇌를 많이 사용한 사람은 뇌에 손상이 생겨도 다른 신경회로로 우회해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도로가 막혀도 우회로가 많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78세의 정 교수님을 진료했습니다. 은퇴 후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만 했던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이었지만
은퇴 후 정신적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분은 75세쯤부터 빠르게 기억력이 나빠졌고 78세에 제게 왔을 때는 이미 중등도 치매 상태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일찍 정신적 활동을 시작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박정희 할머니는 70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았던 분이었는데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 했지만 끈기 있게 2년을 배웠습니다. 72세에는 간단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75세에는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으며 80세에는 일기를 쓰고 손주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85세인 지금도 그분은인지 기능이 정상이고 오히려 같은 나이에 평균보다 더 좋습니다. 뇌를 활성화하는 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독서, 퍼즐, 장기나 바둑, 새로운 요리법 배우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고 도전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잘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효과가 적습니다. 조금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뇌가 자극을 받고 성장합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과 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노인대학에서 함께 배우고 동호회에서 취미를 공유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만성적인 수면 부족. 둘째, 사회적 고립. 셋째, 과도한 음주. 넷째, 운동 부족. 다섯째, 정신적 활동 부족. 이 5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습관들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뇌는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수많은 환자들이 생활 습관을 바꾼 후 기적 같은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충분히 주무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술을 끊고 매일 걷고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치매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연구로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5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사회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정신적 자극을 받으며 술을 끊으면 수면과 운동 능력이 모두 향상됩니다. 하나를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30분 일찍 주무시는 것부터 시작하고 내일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모레는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67세 노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 자신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 역시 매일 7시간 이상 자고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술은 전혀 마시지 않으며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결과 저는 67세인 지금도 병원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기억력도 또렷하고 매일 새로운 의학 논문을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생활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강력하며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지키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바뀌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변화시켜 주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걷고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야 더 쉽고 즐겁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뇌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